늘 말해왔지만 토트넘은 개인보다 손흥민 위주로 가야 했다. 아직 단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음에도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케인이 떠난 지금이야말로 토트넘을 리그 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팀으로 변화했다. 리버풀의 감독이자 희대의 명장 위르겐 클롭 감독의 인터뷰가 유럽 축구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3대1의 승리를 거둔 리버풀은 포스트매치 컨퍼런스를 통해 가장 경계되는 팀으로 토트넘을 꼽았는데요. 클롭은 케인이 빠진 토트넘을 대체 왜 경계해야 하냐는 질문에 손흥민이 주장직을 단 이후 달라진 전술을 언급하며 손흥민 팀으로 변모한 토트넘이야말로 상위권 수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발언의 인터뷰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클롭 감독의 한마디 풋볼픽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슈팅 숫자가 엄청났고 서로 공격을 퍼부으며 난타전이었습니다. 유효 슈팅은 6대6으로 동일했으나 결정을 토트넘이 지어 결국 2대0으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승이었고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손흥민의 첫 승리였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현지에서도 칭찬 세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키패스만 무려 4회를 기록했으며 평점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손흥민은 아주 좋고 매우 특별하다. 맨유는 특별한 상대이고 올 시즌 맨유를 상대로 한 첫 홈 승리이기 때문에 정말 좋다. 선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바쳤기에 가능했다. 거의 100분이었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트로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경기가 많이 남았다. 팬들은 환상적이었고 우린 모든 걸 바쳐야 한다. 다만 아직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다. 다만 우승하기 위해서는 이 유니폼을 위해 모든 걸 바쳐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모두가 정말 긍정적이고 뛰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결과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마찬가지다라고 전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두 팀은 합산 39회의 슈팅을 시도하며 쉴 틈 없는 공격을 펼쳤습니다. 점유율은 토트넘이 56%로 다소 앞섰지만 슈팅은 맨유가 22회로 더 많았고 유효 슈팅은 6회로 동일했습니다. 결과는 토트넘의 승리였지만 기대 득점은 맨유가 1.99로 더 높았기에 맨유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최고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백패스가 아닌 박스안 혹은 인근으로 뛰어들어오는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공을 갖고 수비를 끌어내거나 직접 공을 몰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며 최고의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측면에서 동료들의 침투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데스티니 우도지나 파페 사르에게 패스를 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치 플레이메이킹을 하던 케인의 역할을 고스란히 전해받은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계 플레이는 현지의 높은 평가를 유도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은 손흥민에게 선제골의 주인공인 사르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8.1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기회 창출 4회, 빅찬스 1회, 드리블 성공 3회, 태클 성공 1회, 클리어링 2회, 인터셉트 1회, 리커버리 5회, 지상 경합 성공 6회 등을 기록하며 절정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부터 주장 완장을 달고 피치를 누비는 손흥민이 두 번째 경기만에 웃게 되었는데요. 손흥민은 맨유를 상대로 해결사보다는 조력자 역을 맡았습니다. 다소 팀의 공격을 조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동료들에게 연결해주는 플레이가 일품이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도 돋보였다. 손흥민은 패스 38회 중 30회를 동료 발 앞에 정확히 배달, 79%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남겼다.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는 무려 4회다. 드리블도 5차례 시도해 3회 성공했다. 무엇보다 지상 경합 9회 중 6차례 승리한 게 가장 눈에 띈다. 헌신적으로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지에서도 호평이 쏟아졌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왼쪽 측면에서의 경험을 모두 활용해 맨유 수비진을 공략했다.
우도지, 메디슨과 호흡이 빼어났고 히샤를리송이 피치를 떠난 후 중앙으로 들어갔다며 평점 7을 건넸습니다. 또 다른 매체 구신민은 장기 탈장 문제에서 마침내 회복한 후 1년 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순발력과 자유로움을 선보였다. 골대로 달려들어가는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패스를 선보였다며 평점 7을 부여했습니다. 팀 내에서도 높은 점수였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메뉴를 압박했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위협적이었다. 영리한 패스로 사르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라며 평점 7점을 줬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한 손흥민. 비록 절친 케인을 잃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축구에 또 다른 재미를 찾은 듯한데요. 손흥민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이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공을 소유하길 원하고 기회를 만들며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한다. 우리가 공을 잃는다면 곧바로 압박을 가한다. 정말 재미있다. 토트넘 팬들이 더 재미있는 축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리버풀의 클롭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일본 미드필더 엔도를 영입했지만 정작 팬들의 여론은 매우 안 좋았고 결정적으로 엔도가 주전으로서 자리매김한 실력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왜 이미 2명의 수준급 미드필더를 영입했는데 아직까지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않느냐며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어 가던 중 본머스와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 클럽 감독은 포스트매치 컨퍼런스를 통해 이번 시즌에 대한 예상과 이적 시장의 실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2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상위권 수정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최근 라이벌 구단들의 기세가 매우 대단한데 특히 나를 놀라게 한 구단은 다름 아닌 토트넘이었다. 난 꾸준히 손흥민 영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토트넘은 케인을 이적시키고 손흥민을 잔류시켰다. 손흥민 한 사람이 가진 전술적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도 아는 것이다. 케인이 떠나고 토트넘은 오히려 강팀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시즌 케인이 팀을 이끌었지만 결국 리그 8위를 거두지 않았는가. 작년 전술적으로 큰 희생을 바랐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손흥민은 이제 득점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보여주었다. 게다가 다른 선수들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 선한 영향력이 경기력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냉정하게 토트넘이 케인을 팔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리빌딩한 것이 신의 한 수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자신이 그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왔던 손흥민을 이번 여름에 데려오지 못한 걸 매우 후회한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손흥민으로 인해 신의 미드필더 사르의 움직임과 잠재성이 폭발하고 있고 그동안 폼이 살아나지 못하던 비수마 또한 수준급 미드필더로 변신한 모습에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합이 매우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